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보내주신 자료, 강릉시 가뭄 사태랑 도암댐 물 활용 논란, 다른 내용 잘 봤습니다. 정치 리더십 부재가 재난 대응에 미치는 영향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셨더라고요. 네, 저도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점에서 좀 더 보완하면 논의가 훨씬 더 깊어지고 설득력도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핵심적으로는 이 사안의 중요성을 좀 더 넓은 맥락에서 조명하고 기술적 문제랑 정치적 분석 간의 연결, 이걸 좀 더 강화하고요. 또 시각을 좀 더 입체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맞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의견이 자료 개선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오늘 내용 들으시고 유익하다 생각되시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논의 이어가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짚어볼 부분인데요. 분석이 제시하는 함의를 좀 더 확장해서 이게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태가 궁극적으로 뭘 말해주는 거냐? 이 질문에 좀 더 명확하게 답을 해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 그 쏘아 질문이군요. 네, 맞습니다. 현 강릉시장의 대형 미흡하다, 특정 정치인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은 날카로운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분석에 좀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도 그 부분 공감하는데요. 지금 분석은 아무래도 특정 인물들의 책임론, 예를 들면 현 시장의 자질 문제라든가 아니면 특정 국회의원의 개입 의혹 같은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보여요. 그렇죠. 그런 지적 자체는 중요하긴 한데 네, 중요하죠. 필요한 지적인데 이게 자칫 그냥 그 사람 문제다. 이렇게만 비추어지면 분석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좀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뭐랄까, 강릉시 사례가 사실 우리 사회의 더 큰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창이 될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 그런 게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차원의 비판을 넘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배경에 있는 시스템적인 문제는 뭔지 이걸 더 파고들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거죠. 예를 들면 그 지방자치단체장 뽑는 과정 있잖아요. 특히 정당 공천 시스템. 이게 후보자의 어떤 전문성이나 위기관리 능력보다는 정치적인 배경이나 줄서기에 좌우되는 현실? 이걸 강릉 사례가 어떻게 보여주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혹은 준비 안 된 인물이 중요한 자리에 앉았을 때 특히나 재난 같은 이런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에서 어떤 행정 공백이나 혼란이 생기고 그 피해가 결국 시민들한테 돌아가는지 이걸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례로 제시할 수도 있고요. 단순히 이 사람이 문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만드는 우리 시스템의 허점은 뭔가? 이렇게 질문을 넓혀야 분석의 파급력이 훨씬 커진다고 봅니다.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러면 분석의 결론이나 아니면 중간 요약 같은 부분에서 이런 시스템적 차원의 해석을 좀 더 보강하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강릉이라는 특정 지역 문제를 넘어서서 한국 지방자치 시스템 전체 아니면 위기 상황에서 리더십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가, 이런 좀 보편적인 질문으로 연결하는 거죠. 네. 구체적인 문장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그냥 시장의 미숙한 대응이 문제였다. 이렇게 끝내는 것보다는 좀 더 나아가서 강릉시 가뭄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리더십 공백은 단순히 한 개인의 자질 문제를 넘어서서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준비된 리더를 선출하고 또 지원하는 우리 지방자치 시스템 전반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이런 식으로요. 일반화된 시사점을 제시하는 거죠. 아, 네. 그렇게 일반화하는 거 좋네요. 아니면 좀 더 직접적으로 정당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의 정책 전문성이나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이 부족하면 그 결과는 강릉시 사례처럼 해당 지역 공동체 전체의 고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냉정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시스템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짚어주면서 논의의 수준을 한 단계 올릴 수도 있고요. 핵심은 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같이 고민해 볼 큰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 분석의 함의 확장과 시스템적 문제 연결,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기술적인 사안하고 정치적인 분석 사이의 논리적인 연결, 이걸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 네. 그 부분도 중요하죠. 도암댐 물 활용이라는 게 사실 되게 복잡한 기술적, 환경적 쟁점이잖아요. 근데 이게 현 시장의 리더십 문제나 특정 정치인 영향력 같은 정치적 분석하고 연결될 때 그 다리가 좀 더 튼튼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따로 노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맞아요. 자료를 보면 도암댐 수질 문제 역사, 방류시 고려사항, 도수로 상태 같은 기술적인 내용들이 쭉 나오잖아요. 네, 상세하게 나오죠. 그러다가 갑자기 현 시장의 소통 방식 문제나 특정 국회의원 역할에 대한 정치 비판으로 넘어가고요. 물론 각 부분은 다 근거가 있고 설득력이 있는데 이게 왜 필연적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암댐 문제는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정치 리더십 문제도 있네. 그냥 이렇게 딱 분리해서 받아들일 위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도암댐 물 활용 결정이 왜 단순한 기술 검토 지연이나 그냥 일반적인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지적하신 정치적 리더십 부재 때문에 지금 이 교착 상태에 빠졌는지 이걸 좀 더 명확하게 논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칫하면 기술 문제 따로, 정치 문제 따로 그냥 나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별개 두 이야기를 그냥 쭉 늘어놓는 게 아니라 그 둘 사이의 인과관계, 그러니까 정치적 요인이 어떻게 기술적 문제 해결을 막았는가, 혹은 기술적 쟁점을 다루는 과정에서 정치적 리더십의 문제가 어떻게 확 드러났는가,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서사 구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단순히 기술 정보랑 정치 비판을 그냥 나란히 놓는 대신에 시간 순서를 활용하거나 인과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재구성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요? 가령 과거 정부나 전임 시장 때는 도암댐 물을 가뭄 때 비상용수로 쓰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추진됐었는데 정권 교체나 시장 교체 같은 정치적 변화 이후에 이 계획이 명확한 이유 없이 지연되거나 사실상 백지화된 정황에 있다. 이런 사실을 먼저 제시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런 상황에서 기록적인 가뭄이 닥쳤고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현 시장은 도암댐 활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을 못 내놓거나 심지어 기존 계획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 순서대로 엮으니까 훨씬 자연스럽네요. 네. 이렇게 하면 기술적인 해법이 지연된 게 단순한 신중론이나 기술 검토 때문만은 아니고 정치적 변화와 현 리더십의 어떤 준비 부족, 상황 인식 부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훨씬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겠죠. 네,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시간 순서나 아니면 특정 사건, 계획 백지화 같은 걸 중심으로 두 요소를 딱 엮어내면 훨씬 논리적인 흐름을 만들 수 있겠네요. 결국 정치적 변화, 기존 계획 차질, 위기 심화 속 대안 부재, 리더십 혼란 노출, 이런 식의 명확한 인과사슬을 보여주는 게 핵심이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아니면 특정 발언이나 사건을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현 시장이 도암댐 관련 질문에 답변을 피하거나 모호하게 넘어가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이게 그냥 단순한 소통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기존에 추진되던 계획에 대한 이해 부족일 수도 있고 혹은 특정 정치적 입장에 따른 의도적인 외면일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기술적 문제와 정치적 맥락을 자연스럽게 통합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독자가 그래서 도암댐 문제가 이렇게 꼬이고 정치 문제로 비화됐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인 다리를 아주 튼튼하게 놓는 작업이죠. 네, 그 논리적 다리 중요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점인데요. 분석의 설득력과 깊이를 더하려면 입체적인 시각, 그러니까 좀 균형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균형감. 네. 지금 분석이 특정 정치인들의 책임, 이른바 인재론에 상당히 강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이게 물론 중요한 관점이긴 한데 사안의 전체 그림을 이해하려면 다른 요인이나 가능한 반론 같은 것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약간 단선적으로 보일 여지가 있어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인물, 특히 현 강릉시장하고 지역 유력 정치인의 역할에 대한 비판이 분석의 거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는데 물론 그럴 만한 근거들이 제시되고 있긴 하죠.
네, 근거는 있죠. 하지만 여기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이 사안을 둘러싼 다른 복잡한 맥락들이 좀 간과되거나 축소될 위험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도암댐 수질 문제. 이게 뭐 최근에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거의 20년 이상 지속된 해묵은 논쟁이거든요. 그렇죠. 오래됐죠. 강릉 지역사회 내에서는 실제로 수질 오염에 대한 어떤 깊은 우려나 불신 이런 게 존재했을 수도 있고 이건 또 댐 운영 주체인 한수원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고요. 또 이번 가뭄이 진짜 유례 없이 극심했다는 거, 이 자연재해 자체의 어떤 불가항력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른 요인들을 언급하는 게 반드시 비판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오히려 그런 복잡한 맥락을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치적 리더십의 문제가 이번 사태의 핵심 변수였는지를 더 설득력 있게 부각할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분석의 날카로움은 유지하면서도 사안의 좀 다층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현 시장이나 관련 정치인 쪽에서 제기할 수 있는 항변, 가령 그거 오랜 수질 문제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주장을 짧게 소개하고 하지만 환경부의 최근 검사 결과나 지금 이 비상 상황임을 고려했을 때 그런 주장이 현재의 소극적 대응을 정당화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식으로 논박하는 형태를 취할 수도 있죠. 아, 반론을 소개하고 재반박하는 방식이군요. 네, 이렇게 하면 일방적인 비판이라는 인상을 좀 줄이고 분석의 객관성도 높일 수 있고요. 다른 중요한 변수들을 함께 언급하면서 주된 비판의 초점을 흐리지 않는 방식도 가능하겠군요. 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서술할 수 있겠죠? 물론 20년 넘게 이어진 도암댐 수질 논란과 이에 대한 일부 시민사회의 뿌리 깊은 우려를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또한 기록적인 가뭄이라는 자연재해의 위력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기존의 문제와 예측 불가능한 위협 속에서 상황을 관리하고 최선의 대안을 모색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치 리더십이 제 역할을 다 했는가 하는 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요. 네, 그렇게 맥락을 짚어주면서 네. 그리고 최근 환경부의 제한적 수질 검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뚜렷한 입장 변화나 적극적인 대안 모색 노력이 부족했던 점, 그리고 위기소통 과정에서 드러난 혼선 등을 고려할 때 시의 대응은 상황의 시급성에 비추어 볼 때 아쉬움이 크다. 이렇게 다른 요인들을 인정하면서도 결국 리더십의 문제를 핵심적인 분석 대상으로 삼는 거죠. 그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네요. 혹은 이번 강릉 가뭄 사태는 기록적인 자연재해라는 천재와 준비 부족 및 상황 오판이라는 인재가 결합된 복합적인 위기였다. 자연재해 발생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정치적 리더십의 문제는 위기를 증폭시킨 결정적인 변수였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여러 요인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면서도 분석의 핵심 주장을 명확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줄 때 분석이 더 성숙하고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그럼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해볼까요? 보내주신 강릉 가뭄 사태 관련 분석 자료, 날카로운 문제의식은 참 좋았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보완하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였죠. 네. 첫째는 분석의 함의를 확장해서 강릉 사례가 우리 사회의 어떤 시스템적 문제, 예를 들면 지방자치 공천 시스템의 허점이라던가 위기 상황에서의 리더십 공백 문제 같은 걸 드러내는지, 즉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가에 대한 답을 더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점, 개인 책임론을 넘어서 구조적 문제로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거였고요. 네, 맞습니다. 둘째는 도암댐이라는 기술적, 환경적 쟁점하고 정치적 리더십 문제 사이의 논리적 연결고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 그냥 두 가지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요인이 어떻게 기술적 해법 마련에 영향을 미쳤는지, 혹은 그 반대 과정이 어떠했는지, 그 인과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서사 구조를 구축해서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연결고리 강화 중요하죠. 그리고 셋째, 분석의 입체성과 균형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된 비판의 논점은 유지하면서도 사안의 복잡성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
오랜 수질 논란의 역사나 자연재해 자체의 심각성 같은 다른 관련 요인들을 간략하게나마 언급하고 이걸 주된 비판 내용과 연결하거나 혹은 재반박함으로써 더 설득력 있고 성숙한 분석을 완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정리가 잘 되었네요. 네, 저희가 제안드린 이런 내용들이 자료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데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이 제언들을 바탕으로 자료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내주십시오. 개선된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또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언제든 환영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다시 한번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응원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논의된 내용이나 분석 자료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진 생각 혹은 추가적인 질문이나 다른 관점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활발한 소통 기다리겠습니다. 네, 다양한 의견 환영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발전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